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공유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민규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오늘 교육에 참석해 주신 기관 담당자 여러분께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 교육은 공동 활용형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 그리고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그리고 데이터 기반 행정 4-1 지표와 관련한 시스템 사용법에 대해서 좀 기관 여러분들께서 잘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 교육은 저희 먼저 그 공동활용형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누리의 김영순 부장께서, 그리고 이어서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누리의 양문석 부장께서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표 관련해서 시스템 사용법은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활용 안내가 모두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응답의 경우에는 주요 질의를 이제 그 교육 중에 주요 질의를 이제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주요 그러니까 질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주요 질의를 좀 모아서 중복되는 거 제거하고 모아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질의를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죄송하지만 저희 그 두 번째 시간이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교육이 종료되기 전까지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오늘 답변 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저희 추후에 질의응답 내용을 별도로 정리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진행되는 교육 영상은 추후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고요. 영상 링크 역시 게시판을 통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 시스템 활용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데이터 누리의 김영순 부장께서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설명할 데이터 누리의 김영순 부장입니다. 먼저 시스템 개요입니다.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의해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관 간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제공까지 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에 해당하는 데이터 관리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시스템 구성은 데이터 파이프라인 전체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가공, 그 가공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고 공유 연계를 하는 이 단계별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단계별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업무와 주요 기능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에 대한 소개입니다. 공동활용형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이용하는 그 사용자에 대한 권한 체계와 역할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권한은 총괄 관리자, 그리고 기관 관리자, 업무 담당자, 그리고 사용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총괄 관리자는 이 공동활용형 시스템을 전체 관리하는 그러니까 NI나 행안부 같은 시스템 관리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기관 관리자는 기관별 데이터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 사용자의 관리 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관별 업무 담당자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관의 실제 데이터를 등록하고 운영하는 실무 담당자가 업무 담당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공동활용형을 이용하는 그 기관별 사용자로 마지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사용자는 기관의 데이터를 조회하고 활용할 수 있는 사용자입니다. 업무 프로세스의 시작은 데이터를 등록하는 단계부터 시작이 됩니다. 데이터에 등록을 할 수 있는 그 유형은 총 3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3가지 방법 중에 그 에이전트 수집 방식, 그리고 API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식, 그리고 파일을 직접 등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데이터를 등록하는 그 등록 유형별로 데이터를 등록하면 데이터의 유형에 따라 각각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그 검증 절차가 끝나고 나면 국가 데이터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연계하는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로그인 화면입니다. 이 로그인에서 저희가 로그인 방식은 3가지로 로그인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아이디 비밀번호를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인증서 로그인 방식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서 로그인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활용형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은 그 사용자 정보가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과 같이 동기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1번에 해당하는 사용자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의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 회원가입을 완료한 사용자 정보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고, 혹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분실을 했을 경우에도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 아이디 비밀번호를 찾기를 하신 다음에 로그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메인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 메인 화면은 그 각각의 통계를 제공하는 메인 대시보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대시보드의 항목은 뭐 데이터의 등록 현황, 뭐 요청 현황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보여지는 화면보다 좀 더 다양한 통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기관의 관리자로 지정이 되면 기관 관리자는 이 대시보드에서 보여지는 통계 유형을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등록입니다. 이게 데이터 등록이 업무의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데이터 등록은 공유 대상 데이터의 그 메타 정보를 입력하고,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록 유형에 따라서 데이터를 등록하는 단계입니다. 이 대메뉴 데이터 등록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등록하는 유형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유 대상 데이터에 등록하는 이제 등록 화면이고요. 죄송합니다. 앞에서 다시 한 번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화면이 공유 데이터를 등록하는 등록 화면이고요.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고, 이 등록하는 단계는 임시 저장부터 데이터가 국가 공유 데이터로 연계되는 그 연계의 상태까지 그 단계별 상태 값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예, 다음은 표준 데이터를 등록하는 화면입니다. 데이터 등록에는 제공 표준에서 제정하는 그 표준 데이터 셋이 있는데, 그 표준 데이터 셋을 등록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표준 데이터를 선택하고 품질 점검을 요청을 하면 품질 표준 시스템으로 품질 점검 요청을 진행하게 되고, 그 결과가 적합이냐 부적합이냐의 그 결과에 따라서 공공 데이터 포털까지 연계가 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수집 예정 데이터입니다. 데이터를 등록을 할 때 수집 주기 입력은 사실 필수 값입니다. 다음 데이터를 언제 입력하겠다, 언제 등록하겠다라는 수집 주기를 입력하게 되는데, 이 최초 데이터를 등록할 때 입력하는 이 수집 주기 입력에 따라서 다음 파일의 수집 예정일을 산정하게 되고, 그 예정일의 7일 전부터 수집해야 되는 그 데이터에 대한 목록이 조회가 됩니다. 이 목록에서 데이터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파일을 추가 파일 등록을 통해서 주기성 파일에 대한 등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등록 메뉴 안에 사실 이제 가장 크게 기존 시스템과 많이 다른 점이 이 데이터 가공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데이터 등록에는 데이터 가공 단계가 있는데, 수집된 데이터의 유형이 정형 데이터일 경우에는 그 정형 데이터에 대한 파일을 검증하고 제공하기 위한 단계이고, 이 가공의 데이터의 이 단계는 데이터를 수집하면 자동으로 품질 측정을 하고, 그 다음 가공을 하고, 그리고 비식별 처리를 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제식별 검증하는 단계까지 거쳐야 공유 데이터로 생성이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가공 완료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상태가 활용 상태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전환된 데이터는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계 스케줄에 의해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결합입니다. 이 결합 메뉴에서는 공유 데이터로 생성이 완료된 데이터 간에 결합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결합 등록을 할 때는 기준 데이터와 그 기준 데이터에 해당하는 결합된 데이터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결합 방식을 정의를 해서 뭐 이너 조건이든 레프트, 라이트, 아우터 조건 4가지 조건 중에 결합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선택한 결합 조건에 의해서 결합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이 생성된 결합 데이터는 동일하게 가공 단계를 거쳐서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이 모두 완료된 데이터는 데이터의 단계별 상태가 이제 활용이 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활용 상태가 된 데이터는 기관 내에서 기관 관리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일 다운로드가 제공이 됩니다. 데이터 활용 메뉴 안에는 사용자가 얼마나 데이터를 활용했는지에 대한 데이터 현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기간 안에서의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그 통계 정보도 제공이 되지만, 이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제공이 돼서 타 기관에서 얼마나 우리 기관의 데이터를 많이 다운을 했는지, 그리고 API 데이터였다면 얼마나 많이 호출했는지에 대한 탑 10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네, 공유 데이터 맵입니다. 활용되고 있는 데이터의 분류 체계별로 시각화를 통해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기능이고요. 분류 체계를 선택을 하면 그 분류 체계에 해당하는 키워드별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이 등록되어 있는지 맵을 그려주게 됩니다. 이 맵의 맨 마지막 노드에 해당하는 부분이 등록되어 있는 데이터인데, 그 데이터를 클릭하면 데이터에 대한 상세 정보로 목록 정보로 이동이 됩니다. 네, 그 활용에 관한 마지막 기능입니다. 기관의 정보 시스템 현황입니다. 기관에서 운영 중인 그 등록을 할 때 그 정보 시스템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는데, 그 정보 시스템별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 어떤 데이터들이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연계입니다. 등록한 데이터가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정상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는지 혹은 연계가 실패됐는지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이 파이프라인에서 각각의 데이터가 처리하는 단계별 상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연계에 대한 그 데이터 상태는 연계 중이 있고 연계 실패가 있고 심의 요청, 심의 반려, 심의 완료가 있습니다. 연계 중은 시스템이 지금 연계 스케줄에 의해서 시스템이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계를 처리하고 있는 그 중에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연계 실패는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계를 했지만 실패한 경우이고, 이 경우는 재전송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다시 연계를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계가 완료가 되면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 심의 관리자가 심의를 할 수 있게 심의 요청 상태가 이제 바뀌게 되고요. 심의 결과가 승인이냐 아니면 혹은 뭐 반려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심의 반려, 그 심의 완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데이터에 대한 연계 현황도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계별 상태는 동일합니다. 데이터의 관리 기능입니다. 데이터의 관리는 공유 데이터의 폐기나 종류 혹은 담당자에 대한 이관 같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데이터의 종류 폐기입니다. 어떤 정보 시스템의 통폐합이나 혹은 데이터에 중단되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를 이제 폐기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폐기 신청은 업무 담당자가 할 수가 있고, 그 기관의 기관 관리자가 승인을 통해서 폐기 신청이 이제 완료가 되고, 이 폐기 신청이 된 데이터는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상태값이 연계가 됩니다. 그러면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제공되고 있던 목록을 제외하고, 목록에서 더 이상 검색되지 않게 제외를 하고,
또 저장된 파일을 삭제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종료 기능이 있는데요. 종료는 폐기와 다른 점은 데이터를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라는 중단한 상태로 전환을 하는 건데, 기존에 이미 제공되어 있던 목록과 파일은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 그냥 유지를 하게 됩니다. 다음 관리 기능은 데이터 이관입니다. 데이터 이관에는 데이터별로 이관하는 기능과 담당자별로 이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 담당자를 변경하기 위한 메뉴이고요.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선택해서 데이터별로 이관을 하던가, 아니면 그 기관의 어떤 담당자를 지정해서 그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던 모든 데이터를 다른 담당자 인수자를 선정을 해서 일괄로 변경하는 그런 기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관리 중에 그러니까 변경 이력을 조회하는 화면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데이터를 등록할 때 메타 정보는 정의가 되는 거고, 그 데이터에 대한 관리 주체는 기관에게 있지만, 이 제공된 데이터가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이나 공공 데이터 플랫폼에서 메타 정보가 변경이 되면 그 변경된 이력을 수신받아서 조회를 하는 화면입니다. 그 두 가지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요 데이터에 대한 선정 해제 현황입니다.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기관마다 데이터를 제공을 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얼마나 많이 활용되어 있는지의 정도에 따라서 조회수나 다운로드 수, 혹은 뭐 API 호출 수나 아니면 평점 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산정해서 이 데이터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으니 주요 데이터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그 선정된 데이터를 이력 조회를 받는 거고요. 선정이 됐다고 해서 영원히 주요 데이터는 아니고, 그러한 정보에 따라서 또 활용되는 데이터가 수시로 바뀔 테니 선정됐다, 해제됐다 하는데, 그러한 이력을 조회하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개방 데이터를 제공을 할 때 개방 데이터로 공공 데이터 포털로 제공이 됐지만, 나중에 공공 데이터 포털의 어떤 관리자가 봤을 때 이 데이터는 표준 데이터여서 차후에 이 데이터를 개방 데이터에서 표준 데이터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전환된 이력을 수신받아서 조회하는 메뉴가 존재합니다. 다음 관리 기능은 오류 신고를 접수받는 기능입니다. 이 오류 신고에는 그 데이터를 이용하는 그 사용자가 그 데이터에 대한 메타 정보가 어떤 뭐 오타가 있다든지, 아니면 혹은 정보가 잘못됐다든지 데이터 값에 어떤 오류를 발견을 하게 되면 오류 신고를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신고 내용은 담당자가 접수를 받아서 내용 확인 후 조치를 하고 결과 답변을 하는 그러한 메뉴입니다. 다음은 데이터 요청입니다. 데이터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데이터를 등록하고 제공하는 이제 업무가 있는데,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 타 기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요청 정보를 수신받아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제공하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을 하게 되고요. 기관 관리자는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게 되고, 그 업무 담당자는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등록 메뉴에서 요청에 의한 데이터를 등록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데이터 등록 제공도 동일한 등록에 대한 프로세스로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평가 메뉴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 기반의 어떤 평가가 진행이 될 때 그 평가 일정과 그 평가 결과를 조회할 수가 있고, 그 평가 결과에 어떤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심의 요청을 하게 되면 그 심의 요청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반려인지 완료인지에 따라서 반려일 경우에는 재요청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용 안내입니다. 이 이용 안내는 시스템을 이용을 하는 기관 공유 데이터 그 관리 시스템의 시스템 소개와 기관별로 운영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위한 그 게시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시판 종류는
공지사항과 FAQ, 그리고 시스템 개선 요청, 그리고 자료실이 있습니다. 공지사항과 FAQ 자료실은 기관별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공지사항은 그 전체 기관에게 공지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 시스템 개선 요청도 시스템에 대한 오류나 개선 요청을 시스템 관리자가 접수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관 운영 관리에 대한 기능입니다. 이 기관 운영 관리는 지정된 기관 관리자만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기관별로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기관의 업무 담당자의 권한을 승인 반려하는 권한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수집, 가공, 연계에 관련된 각종 설정 관리를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관별로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시보드 설정 변경 같은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데이터 통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각종 모니터링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 주요 기능을 이용해서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챕터 3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데이터를 등록하는 과정은 데이터를 그 메타 정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 등록을 하면 그 등록된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가공 절차를 거쳐서 활용하는 단계로 이어지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됩니다. 데이터의 등록 유형이 총 3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는 시스템 연계 방식입니다. 시스템 연계는 정보 시스템별로 에이전트를 설치해야 에이전트에서부터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정보 시스템별로 그 방화벽이 신청이 되어 있어야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벽이 신청이 되어 있지 않고 방화벽이 이렇게 뚫려 있지 않으면 아무리 에이전트를 설치를 했다라고 해도 네트워크상 연계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API 연계입니다. API 데이터를 등록을 할 때는 그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 그 API에 대한 API 유형, 그리고 API 포맷, 그리고 요청과 응답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 정보들을 이제 입력을 하게 되고, 입력한 정보를 데이터를 등록 완료하게 되면 이 등록 정보는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계가 되고,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는 그 입력했던 이 API에 대한 이 메타 정보를 이용해서 자동으로 API 호출 테스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호출 테스트가 정상적으로 호출이 되고 통과가 돼야지 실제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이 되는 거고요. 제공이 되지 않고 호출이 실패가 되면 기관에서는 그 결과를 수신받아서 결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해서 다시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은데, 직접 등록 방식입니다. 파일을 보유하고 있는, 업무 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서 등록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 등록 화면이고요. 데이터 등록 화면은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로 이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는 필수 값이 있는데, 그 필수 값은 공유 타입부터 데이터명, 그리고 저 아래 데이터 유형까지 필수 값에 해당합니다. 이 필수 값을 누락하지 않고 입력했는지 여부는 좌측의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정보를 다 입력하게 되면 기본 정보 하단에 AI 레디 메타 추가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AI 레디 메타 같은 경우는 정의되어 있는 항목, 그 필수 입력 항목은 아니고요. 선택에 의해서 내가 추가로 더 입력하겠다라고 하는 AI 레디 메타가 있으면 선택하게 되면 선택한 항목에 대해서는 입력할 수 있게 추가가 되는 방식입니다. 다음 화면은 상세 정보 화면입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등록 방식이 3가지 유형인데, 그 중에 직접 등록을 선택했을 경우 이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 등록 방식에 따라서 상세 정보의 입력은 각각 다르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직접 등록의 경우에는 정형과 비정형 파일을 등록을 할 수가 있고, 정형 파일은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는 CSV 확장자만 정형 파일로 인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비정형에 해당이 됩니다. 직접 등록을 하게 되면 정보 시스템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업로드 버튼을 반드시 눌러야 이제 업로드가 전송이 되는데, 업로드를 하게 되면 3번에 해당하는 그 파일 항목 정보가 자동으로 저희가 추출을 합니다. 컬럼 정보를 추출을 하게 되고, 이 옆에 영문 컬럼명이나 그리고 이 컬럼에 대한 설명, 그리고 데이터 타입, 뭐 PK 여부 이런 부분들은 옵셔널하게 추가 정보로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타 정보를 추가 정보로 이 컬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정보는 등록이 완료되면 이후 가공의 단계에서 이 메타 정보와 비교를 해서 파일을 검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형 파일의 경우에는 4번 가명 처리 여부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과 수동이 있습니다. 자동은 기관 관리자가 사전에 설정한 비식별 처리 규칙이 있습니다. 개인정보, 자동으로 처리할 개인정보 유형을 한 7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7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규칙이 적용되어 있고, 그 적용된 기반으로 자동으로 비식별 처리를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수동으로 선택을 바꾸게 되면 자동 처리를 하지 않고 최대한 가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업무 담당자가 직접 컬럼별로 비식별 처리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데이터 등록에서 마지막 입력 단계입니다. AI 데이터 설명을 생성하는 기능이고요.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 입력 값을 이용해서 AI 설명을 생성을 하게 되고, AI 설명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그대로 뭐 등록을 할 수도 있지만, 사용자가 등록한 업무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해서 AI가 만들어낸 설명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수정해서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데이터를 등록을 하게 되면 데이터의 단계별 상태가 조회가 됩니다. 정형 데이터를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품질 측정이 진행이 돼서 품질 측정 완료 상태가 변경이 되고요. 비정형 데이터나 AI 데이터는 바로 심의 요청으로 상태가 변경이 됩니다. 이번은 에이전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등록할 경우 수직 커버리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고, 정형 데이터 경우 자동으로 가공 품질 측정이 완료가 되면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 가공 단계로 이동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주기성 파일에 대한 추가 등록입니다. 앞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 같은데, 그 수집 예정 데이터에는 다음 주기성 파일의 등록 예정일을 조회할 수가 있고, 그 버튼을 통해서 뭐 이동을 해도 되고, 등록 목록에서 상세 정보로 들어가면 추가 파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후속 데이터에 대해서 추가 파일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미 최초에 기존의 메타 정보를 기반으로 주기성 파일을 추가 등록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메타 정보 입력을 하지 않고 수집과 그리고 가공, 그리고 심의 요청 절차가 자동으로 모두 처리가 됩니다. 이전에 최초 등록했던 파일에 대한 가공에 대한 가공 규칙 설정에 의해서 가공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데이터 가공 목록입니다. 데이터 가공 목록에서는 데이터의 가공 단계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품질 측정 단계가 있고, 가공 단계, 비식별 처리 단계, 재식별 검증 단계가 있습니다. 품질 측정을 완료를 하게 되면 비식별 처리를 바로 하거나 혹은 선택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선택 가공이라는 부분은 사용자 선택에 의해서 말 그대로 하는 거고, 다음 단계로 그냥 이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품질 측정 완료 단계를 들어가면 이제 이 화면이 조회가 되고요. 2가지 화면이 조회가 됩니다.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품질 지표에 통과가 되면 이렇게 모두 통과라고 정상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모두
사전에 설정된 지표 수준에 만족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동은 비식별 처리 단계로 즉시 이동을 하거나 혹은 부족한 부분을 추가 가공할 수 있는 선택 가공 단계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품질 측정 완료 단계에서 지표가 미달이 될 경우에는 이러한 화면이 조회가 됩니다. 오류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요. 오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자가 직접 조치할 것인지 그 규칙을 정의할 수가 있고, 변경된 데이터에 대한 조치된 데이터에 대한 미리 보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조치가 완료된 부분을 확인을 하면 조치하기를 클릭하고 맨 하단에 규칙 적용을 해야 원본 파일의 규칙 적용이 완료가 되고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 오류에 해당하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모두 조치 완료로 변경이 돼서 지표가 통과가 돼야 다음 단계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선택 가공 화면입니다. 선택 가공에서는 자동으로 처리되는 그 앞부분에서는 자동으로 처리되어 있는 기초 가공과 오류 조치 부분을 추가적으로 컬럼별로 추가 적용을 하고자 할 때 이 화면으로 이제 이동을 하면 되는데요. 컬럼별로 상단에 결칙치라든지 뭐 단위 변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공 규칙이 제공이 되어 있는데, 하고자 하는 가공 규칙을 선택하고 그 가공 규칙에 해당하는 컬럼을 선택하게 되면 3번처럼 적용해서 변환된 데이터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공되는 부분을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컬럼 조회는 그 선택 가공 규칙을 선택했을 때 가공 처리가 가능한 컬럼만 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혹시 컬럼이 조회가 안 된다면 가공 처리를 할 수 없는 컬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단위 변환 같은 경우는 사실 단위라는 거는 숫자지 않습니까? 숫자인데 더하기 빼기 이런 단위를 변화를 하는데 문자 데이터를 단위를 변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문자이기 때문에 컬럼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내가 아무리 봐도 숫자인데 왜 조회가 안 되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맨 앞에 등록할 때 데이터 타입을 옵셔널하게 입력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숫자 데이터지만 내가 기본으로 디폴트가 문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바차로. 그 숫자로 입력을 하지 않고 문자로 그냥 디폴트 값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앞에서 그 기초 가공과 품질 측정을 할 때 이 데이터는 입력한 메타를 기반으로 조회를 하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문자로 인식을 하고 문자 타입으로 기초 가공에서 변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보이지만 문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지 않게 변환이 된 건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숫자 처리라는 기능이 있어요. 숫자로 변환하는 기능이니까 숫자로 변환한 다음에 다시 조회를 하면 컬럼에서 조회가 되실 겁니다. 어, 그 가공 설정 관리 기간별 관리자가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기초 비식별 설정 화면입니다. 가공 단계가 끝나면 그 비식별 처리 단계가 있는데 자동 처리를 하느냐 수동 처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동 처리할 경우에는 기관 관리자가 이 화면을 통해서 기초 비식별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부터 맨 밑에 차량 번호까지 7개의 개인정보 유형이 정의가 되어 있고, 가공을 할지 말지, 마스킹 처리를 할지, 어느 해당하는 문자열에서 처리를 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규칙에 의해서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수동 방식입니다. 수동 방식을 데이터를 등록할 때 입력을 하셨다면 이 화면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비식별 규칙이 총 이제 5가지가 보이는데, 마스킹을 컬럼별로 직접 처리를 할지, 부분값을 삭제를 할지, 전체 삭제를 할지,
혹은 데이터를 범주화 처리할지 이런 부분들을 비식별 처리를 업무 담당자가 직접 정의해서 처리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화면에서는 하단에 규칙 적용을 클릭하셔야 원본 데이터에 반영이 돼서 다음 단계로 이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공의 마지막 단계는 제식별 검증입니다. 가공 단계가 이렇게 비식별 처리까지 완료가 되면 재식별될 위험성은 없는지 그 KLT 프라이버시 모델을 적용을 해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건 기관마다 데이터별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K 값과 L 값, 그 중에 가장 많이 기관에서 활용한다는 K와 L 값을 통해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선택한 K 값과 어떤 컬럼의 위험성을 평가를 할 것인지를 컬럼을 1개 이상 선택할 수가 있고요. K는 준식별자에 해당하고 L은 민감 정보에 해당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뉴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공이 완료가 되면 데이터 활용 단계로 넘어오게 되고, 데이터 활용 단계는 데이터 검색 목록을 통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고, 상세 정보를 통해서 파일 다운로드를 하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 설정 관리입니다. 이거는 기관 관리자가 설정을 하는 건데, 그 품질 지표와 기초 가공 그리고 기초 비식별 설정에 3가지 탭이 있습니다. 품질 지표는 기관마다 그 수집된 유형,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지표 수준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 지표 수준의 항목은 데이터 타입부터 계획 문자까지 총 8개가 정의가 되어 있는데, 0에서 100까지 정수값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0을 입력한다는 것은 그 데이터가 수집된 데이터가 그 로우가 1개라도 오류가 있으면 모두 오류로 취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오류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고요. 100을 입력을 한다는 것은 혹은 저 항목에 대해서 기초 그 품질지표 항목에 대해서 오류가 있더라도 우리 기관에서는 오류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허용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적절하게 기관마다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가공입니다. 그 항목별로 저희가 그 측정하는 항목별로 기초 가공 규칙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가공함을 설정할 수 있고 가공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가공을 하게 되면 저 간단한 조치 방법입니다. 가공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 설정하는 거는 모든 데이터, 수집되는 모든 데이터는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항목으로 가공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거나 결측지 같은 경우는 간단한 대체를 통해서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초 비식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정보 유형에 따라서 어떤 패턴으로 비식별 처리를 할 것인지 사전에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연계 스케줄 관리입니다. 기본적으로 연계 스케줄은 저희가 그 준 실시간성으로 디폴트 값이 설정은 되어 있는데, 기간마다 연계 스케줄을 언제 보낼 건지 연계 주기와 시간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경을 하게 되면 변경된 스케줄로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연계됩니다. 데이터 모니터링입니다. 그 기간 운영 관리에는 데이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집 에이전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 그 수집 모니터링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공 모니터링입니다. 데이터는 각각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 각각의 가공 처리를 할 때 정상적으로 가공 처리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이동이 됐는지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처리 시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재가공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제공 연계 모니터링입니다.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계되는 연계 그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국가 공유 수집 상태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게 제공하는 그 공유와 활용이 제공하는 게 기관 공유와 국가 공유 그리고 차후에는 공공 데이터 포탈까지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해서 데이터가 공유되고 활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공동 활용 기관 공유에서는 연계가 됐지만 실제로 국가 공유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를 우리 기관에서 보낸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수집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사용자 권한 변경입니다. 기관별로 업무 담당자의 권한 변경 승인 요청을 이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권한 변경을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기관의 기관 관리자로 권한 변경을 요청을 하게 되면 총괄 관리자가 승인하거나 반려를 통해서 권한 변경이 이루어지고 업무 담당자로 승인을 하게 되면 요청을 하게 되면 기관의 관리자가 우리 기관의 업무 담당자인지 아닌지를 승인하거나 반려하는 관리 기능입니다. 사용자는 이 마이 페이지에서 사용자 정보라는 탭에서 권한 요청을 할 수 있고 변경되었는지에 대한 변경 이력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 요청이 들어오면 사용자 권한 신청 관리에서 이렇게 승인하거나 반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평가에는 심의 결과 관리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데이터가 연계 전송돼서 그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의 그 심의 관리자가 데이터를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 결과가 완료일 수도 있지만 어떤 내용이 좀 부족해서 반려가 될 수 있는데 그 반려가 되면 반려 사유를 조회하고 이 반려 사유에 맞춰서 데이터를 수정해서 다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그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데이터를 수정해서 다시 등록을 하거나 혹은 폐기를 해서 새롭게 데이터로 신규 데이터를 등록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의 수정은 데이터에 대한 어떤 메타 정보나 혹은 데이터의 값의 문제라서 파일을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수정을 통해서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혹시 컬럼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는 폐기를 통해서 다시 신규 등록을 해주셔야 합니다. 컬럼 정보가 변경된다는 의미는 컬럼명이 바뀌거나 컬럼의 헤더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의 수정을 누르면 심의 반려된 데이터는 이 화면으로 이제 이동이 됩니다. 상세 화면으로요. 그래서 메타 정보 1번은 수정을 할 수 있는 화면인 거고 2번은 그 반려된 파일 목록만 저렇게 재등록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저 버튼을 통해서 파일을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공동활용형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의 시스템 활용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국가 공유 이렇게 제공된 데이터를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 검색하고 활용하는 부분을 양문석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 담당 양무석입니다. 먼저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소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부처 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등록된 데이터는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에 전송되며 전송된 데이터는 국가공유에서 활용하게 되며 이중 개방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 포털로 전송되어 대국민이 활용하게 됩니다. 범정부 데이터 파이프라인에서 활용 체계에서 데이터 공급은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담당하게 되고 데이터 실제 활용은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등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공유에서 하게 됩니다. 즉 기관 공유는 일종의 데이터를 등록 관리하는 업무 시스템의 역할을 하게 되고 국가 공유는 공공부문에서 공유 개방 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의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외부 포털의 일부 데이터도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기능은 기관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서 등록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데이터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찾기는 AI 기반의 대량 검색과 키워드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검색 결과 데이터 맵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 데이터 맵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요청은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 등록되지 않은 데이터를 데이터 소유 기관에 공유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타 커뮤니티 서비스로 공지사항, 활용사의 Q&A, 자료실, 시스템 개선 요청 사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는 기관 공유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데이터 찾기에서는 AI 검색 기반으로 사용자 지리를 입력하면 추천 검색 데이터를 서비스합니다. 공유 마찬가지로 이제 키워드 찾기를 하겠으면 키워드 찾기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찾기에 있는데 검색되는 데이터가 없으면 공유 데이터 요청 서비스를 이용해서 해당 기관에 공유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제 일반 사용자, 기관 사용자는 주요 메뉴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지만 기관 공유 시스템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관 공유 시스템에서 등록된 데이터는 국가 공유 데이터 행정평가를 통해서 데이터 심의 결과를 기관 공유로 전송하게 됩니다.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은 이제 품질 표준, 중앙 메타, 기관 공유 데이터 시스템의 사용자 정보를 통합 관리합니다.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면 개별 시스템에서 회원 가입 없이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 사용자를 등록하게 될 때 개별 시스템에 아이디가 존재하는 경우 기존 아이디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신규 통합 아이디를 생성하여 사용자 등록을 하시면 통합 아이디로 사용자 정보가 통합 관리되며 통합 아이디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사용자 소속기관에 따라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용자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 사용자는 GPK 인증서를 등록하여 해당 공무원 해당 여부를 조회하고 기본정보 등 사용자 등록 후 바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정보 디렉토리 시스템 조회에서 본인 소속기관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본정보 작성 시 기관을 본인 소속으로 변경하셔야 합니다. 공공기관 사용자는 NPKI 인증서 등록 및 재직 증서문을 등록하시면 시스템 관리자의 승인 후에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검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대량 검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리를 입력하는 곳에 검색하려는 지리를 입력하면 데이터를 AI 기반의 맞춤형 데이터 추천 결과와 추천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기존의 키워드 검색을 원한다면 검색하실 수 있도록 키워드 검색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키워드 검색은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중앙 메타데이터, 외부 연계 데이터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구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서비스는 조회에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면 크게 파일로 제공하는 형태와 API가 있습니다. 파일 같은 경우는 하단에 파일 다운로드 요청을 하시면 마이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요청 탭에서 실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API 활용 신청도 활용 신청을 하시면 마이 페이지에서 API 활용 신청에서 발급되는 국가공유에서 발급되는 서비스 키를 이용하여 API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공유 데이터에서는 기본적으로 파일 데이터를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지 않고 기관 공유 데이터 시스템에서 메타 정보만 수집하고 사용자가 파일 다운로드를 요청하는 경우 수집된 파일이 국가공유에 존재하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고요. 파일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는 기관 공유를 요청하고 파일을 수집하여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API에 마찬가지 API 형태는 크게 실제 기관이 사용하는 API URL을 입력할 수도 있고 기관이 사용하는 링크 페이지로 링크 형태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기관이 입력한 API 같은 경우는 활용 신청을 통해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링크로 등록된 경우는 링크로 이동하셔서 해당 페이지에서 활용 신청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데이터 기반 행정평가 관련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김민규입니다. 이어서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4-1 지표와 관련해서 기관 공유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사용하면 되시는지 담당자분들께서 좀 따라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앞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내용이랑 조금 중복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기관 담당자분들께서는 실제 지표 대응을 위해서 시스템을
이제 어떻게 등록을 하면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따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좀 초점을 맞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그 지표에 대한 설명보다는 시스템 등록 절차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저희가 발표 자료에 넣어 놓긴 했는데 이 지표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고 바로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 등록을 하시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에서 데이터 등록, 그리고 또 데이터 등록 목록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후에 화면 오른쪽에 데이터 등록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규 데이터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기본 정보 입력 화면이 처음에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데이터명, 키워드, 갱신 주기 등을 입력하거나 선택하시면 됩니다. 4-1-1 지표의 경우에는 수집 유형은 직접 등록, 그리고 데이터 유형은 정형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별표 표시가 있는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이므로 빠짐없이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기본 정보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을 아래로 이동해서 상세 정보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조회 영역에서는 정보 시스템, DB, 테이블을 순서대로 선택하고 직접 등록 방식의 경우 파일을 첨부하여 데이터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정형 데이터의 경우에는 CSV 파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가명 처리 여부는 자동과 수동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설정을 하시면 앞서서 이제 저희 발표 자료에 50페이지에서 안내드린 기초 비식별 처리 기준에 따라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비식별 처리가 진행됩니다. 수동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이후 단계에서 직접 그 개인정보나 민간정보 같은 것들을 확인하시고 비식별 처리 규칙을 선택해서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기본 정보와 상세 정보를 모두 입력하시면 AI 설명 생성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버튼이 활성화가 되시면 AI 설명 생성 버튼을 클릭해서 시스템에서 데이터 설명을 자동으로 생성하시게 하시면 됩니다. 담당자께서는 생성된 설명을 필히 확인하시고 필요하신 부분, 수정이 필요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신 뒤에 최종 등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등록이 완료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품질 측정을 진행합니다. 품질 측정 결과는 이제 또 다른 메뉴로 넘어오셔야 되는데요. 데이터 등록에 데이터 가공에 데이터 가공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의 단계별 상태를 통해 내가 등록한 데이터의 품질 측정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계별 상태가 품질 측정 완료로 표시된 데이터는 측정 검증 결과에서 지표 통과 또는 지표 미달 상태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지표 통과 데이터의 경우 선택 가공 버튼이 활성화되며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선택 가공 단계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검증 결과에서 지표 미달이 났을 때는 그 데이터명을 클릭을 하시면 이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품질 측정 결과를 여기서 확인하시고 오류 항목을 조치해 주셔야 합니다. 품질 기준의 미달한 컬럼은 이제 색상으로 표시가 되고 해당 항목을 선택하면 오류 데이터 샘플과 오류 유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특수문자, 한글 깨짐, 결측치 등 오류 유형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를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오류 항목에 대해서 조치를 완료하셔야지만 하셔야지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규칙 적용 버튼을 통해서 원본 데이터에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앞에서 지표 통과했을 경우에는 모든 항목이 다 정상으로 해서 표시가 되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보시면은 선택 가공이나 비식별 처리
단계로 네, 진행을 하실 수 있도록 네, 버튼을 통해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선택 가공 단계입니다. 선택 가공은 각 컬럼별로 결칙치, 데이터 길이, 특수 문자, 숫자 처리 등 데이터 특성에 맞는 가공 규칙을 적용하는 단계입니다. 선택한 가공 규칙을 적용할 컬럼을 지정한 뒤 미리 보기를 통해서 처리 결과를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기관에서 별도의 가공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경우에는 뭐 이 단계는 진행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비식별 처리 단계입니다. 데이터 등록 시 가명 처리 여부를 자동으로 선택한 경우에는 기초 비식별 설정에 따라 비식별 처리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반면에 수동으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가 직접 비식별 규칙을 선택하고 컬럼별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기초 비식별 설정을 활용한 자동 처리를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재식별 검증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조금 이론적으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상세히 드리고자 하는데요. 비식별 처리 이후에도 특정 개인이 다시 식별될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단계, 위험성 평가 단계를 진행합니다. 대표적으로 K 익명성과 L 다양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K 익명성은 동일한 속성 조합을 가진 데이터가 몇 건 이상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김씨, 남성이라는 조건을 가진 데이터가 3건 이상 존재해야 한다고 설정하면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가 최소 3건 이상 있어야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L 다양성은 동일한 속성 조합 안에서 민감 정보가 얼마나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김씨, 남성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3건 이상 있더라도 그 3건의 직장 정보가 모두 동일하다면 특정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L 다양성은 동일한 집단 안에서 민감 정보가 한 가지 값으로 쏠리지 않도록 검증하는 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K값과 L값을 너무 낮게 설정하면 재식별 위험을 충분히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에는 데이터 특성을 고려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식별 검증까지 완료되면 해당 데이터의 단계별 상태는 활용 상태로 표시됩니다. 활용 상태의 데이터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계되며 이후 연계 대기 중, 연계 중, 심의 요청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심의 요청은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의 최종 등록을 위해 심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이후 시스템 관리자의 검토를 거쳐 심의가 완료되면 단계별 상태가 심의 완료로 변경됩니다. 심의가 완료된 데이터는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 조회 및 활용이 가능하며 이 단계까지 완료되어야 기간의 4-1-1 지표 공유 데이터 등록 실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4-1-2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등록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4-1-1 지표 정형 데이터 등록과 동일합니다. 다만 데이터 유형에서 비정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비정형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달리 선택 가공이나 비식별 처리 등 별도의 가공 절차 없이 활용 상태로 표시됩니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으로 연계되고 심의 요청 단계로 진행됩니다. 정형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국가공유 데이터 플랫폼에서 최종 심의를 통과하면 심의 완료 상태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심의 결과 관리 화면인데요. 이 화면은 4-1-1 지표와 4-1-2 지표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기관에서 등록한 데이터의 심의 결과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으며 검토 결과는 승인 또는 등록 보류로 표시됩니다. 등록 보류된 데이터는 검토 의견을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폐기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 평가 4-1 지표와 관련한 시스템 활용 방법 안내를 마치겠습니다.